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왜 기름값이나 장 볼 때 보면 가격이 오를 땐 진짜 로켓처럼 팍 쏘아 올리는데 막상 내릴 땐 깃털처럼 살랑살랑 정말 감질나게 내리잖아요? 오늘 바로 이 이상한 가격 변동,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제학 얘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다들 공감하시죠? 마트 가거나 주유소 갈 때마다 아니 오를 때는 그렇게 무섭게 오르더니 내릴 땐 왜 이래?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 현상 뒤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? 아주 구체적인 사례, 바로 타이어 가격에 얽힌 실제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저 멀리 브라질에서 기상이변 때문에 고무나무가 왕창 피해를 입었어요. 당연히 전 세계 생고무 가격이 막 치솟기 시작했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다음 날이에요.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들이요, 마치 짠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타이어 가격을 20%나 올려버린 겁니다. 와, 정말 순식간이죠. 바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갖는 의문이 딱 떠오릅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지금 창고에 있는 타이어는 옛날에 고무 쌓일 때 만들어둔 거잖아요. 근데 왜 벌써 가격을 올리는 거죠? 뭔가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. 우리가 재고라는 걸 보는 시각을 살짝 바꿔야 해요. 경제학자들처럼 말이죠.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는 창고에 쌓인 물건을 그냥 팔아야 할 상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.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일종의 금융자산, 그러니까 자본으로 보는 거죠. 어때요? 관점을 이렇게 딱 바꾸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?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자, 여러분이 지금 타이어 회사 사장님이라고 한번 빙의해 봅시다. 오늘 이 타이어를 팔면 20만 원에 벌어요. 그런데 딱 석 달만 창고에 묵혀두면 똑같은 타이어를 22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해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지금 파시겠어요? 아니면 기다리시겠어요? 답은 뻔하죠? 지금 당장 20만 원에 파는 건 가만히 두면 22만 원이 될 자산을 그냥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다시 말해서 미래에 벌 수 있는 2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죠.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요,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인, 어쩌면 당연한 결정인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하,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빨리 올랐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. 만약에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지면 어떨까요? 그때도 이 똑같은 논리가 통할까요? 네, 이론적으로는 그래야죠. 방금 그 논리대로라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을 때 비싸게 만든 재고를 계속 들고 있으면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미래의 손실을 피하려면 재고를 빨리 팔아치워야 하고, 그러려면 제품 가격도 바로 뚝 떨어뜨려야 맞습니다. 그죠?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? 현실은 달랐습니다. 1996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. 신문용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이 무려 45%나 폭락했어요.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. 그럼 신문용지 가격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내려가야 하잖아요?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. 고작 5.1% 내렸습니다. 45%가 떨어졌는데 5.1%라니.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분명 아까는 재고는 자본이다라는 합리적인 경제 논리가 딱딱 들어맞았는데 이번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. 그쵸? 도대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무엇일까요? 자, 드디어 이 신문용지 가격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바로 담합의 힘입니다.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시장 구조에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제지 산업은요, 몇몇 대기업이 시장 전체를 꽉 쥐고 있는 이른바 과점 상태였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수십 개의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한 회사가 가격을 안 내리면 소비자들이 바로 다른 회사로 가버리겠죠. 근데 몇 개 회사밖에 없으면요, 소비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. 그러니 이 회사들끼리 굳이 피 터지게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
서로 눈치 보면서 가격을 같이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. 그리고 역시나 이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이 제지회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, 즉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 결과 이 담합을 주도했던 세 개의 주요 제지회사들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사례, 타이어와 신문용지 이야기를 합쳐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바로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내리는 가격의 비밀이죠. 자, 보세요. 오늘 본 두 가지 사례를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타이어 가격이 로켓처럼 팍 오른 건 재고를 자본으로 보는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. 그런데 신문용지 가격이 깃털처럼 살랑살랑 내린 건 뭐였죠? 바로 경쟁이 부족한 시장에서의 담합이라는 사실상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이유 때문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. 가격이 오를 땐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내릴 때 유독 느리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시장이 지금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. 앞으로 마트에서, 주유소에서 로켓과 깃털처럼 움직이는 가격을 보게 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이건 합리적인 이유일까?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? 하고 말이죠. 아마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.